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종기변무 2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1탄에서 다룬 건 이제 종기변무에 대한 이제 정사적인, 진짜 역사적인 사실이고요. 이번엔 종기변무와 관련된 이제 재미있는 야사에 대해서, 야사라 하면 이제 정사는 아닌데, 살짝 이제 그렇게 도는 이야기죠. 사실인 것도 있고 뻥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사는 좀 걸려들 필요가 있어요. 물론 뭐 정사 같은 경우에도 당파색 같은 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좀 걸러들어야 하지만 야사는 뭐 진짜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야사의 주인공은 이제 홍순원이라는 친구인데요. 아까 1편 보고 오시면 아시겠지만 그 최후로 선조가 보냈던 그 주청사 있죠. 이 주청사에 이제 중인 역관으로 갔던, 그러니까 통역관으로 갔던 친구입니다. 홍순원. 야사에 따르면 이 홍순원이 이 주청사 종기변무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1등 공신이었다고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순원의 야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통문관지라는 거에 적혀 있거든요. 통문관지 이제 역관편. 이제 수록이 되어 있는 얘기인데요. 여기에 따르면 아까 말했다시피 홍순원이 이제 종기변무의 성공 1등 공신이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스토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적혀 있는지. 이제 종기변무 해가지고 최후의 주청사가 가기 전에 이제 명종 시절에 명종. 이제 역관이었으니까 이제 하러 또 가야겠죠. 사신으로 한 번 또 간 적이 있었어요, 홍순원이. 사신으로 한 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일하고 이제 자유시간쯤에 이제 기생집에 간 거예요, 기생집. 그래서 거기서 술 마시고 막 이러고 있는데 거기서 웬 기생 하나가 눈에 띄는 겁니다. 어우 예뻐. 너무 예쁜 기생이 있네. 야 너 나랑 같이 놀자 해가지고 데리고 이제 방으로 들어갔는데 근데 얘가 이제 기생이면 원래 예쁜 옷 이렇게 입고 막 해야 되는데 얘가 하얀 소복 입고 있는 소복이 뭔지 아시죠? 이제 죽었을 때 입는 장례 치를 때 입는 옷이거든요. 그래서 야 너 왜 소복을 입고 있니? 야 물어보니까 자기가 원래는 기생이 아니라 기생은 원래 천민이잖아요. 천민이거든요. 천민, 상민, 중인, 양반, 신문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기생은 천민입니다. 우리가 노비만 생각하기 쉬운데 기생도 천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자판 노비 그런 느낌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천민입니다. 그래서 홍순원이 이제 왜 소복 입고 있니 물어보니까 자기가 원래는 천민 그 기생이 아니라 양반집의 이제 딸이었다. 그게 이제 좀 그 고급진 말로 이제 규수라고 하거든요. 양반집 규수였다. 근데 병이 돌아가지고 자기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다 죽고 이제 자기만 남았는데 이제 아버지 어머니 장례를 치러드려야 되는데 장례를 치를 비용이 없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직접 몸을 팔아가지고 기생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순이 너무 너 안타깝다. 너 너무 안 됐다. 생각을 해가지고 야 내가 그 장례금 줄게. 얼만데? 300금이야. 오케이 내가 300금 줄게. 해가지고 홍순원이 이제 기생한테 줍니다. 너무 감사한데 이거 제가 어떻게 받을 수? 받아. 내가 줄게. 알겠는데 그러면은 그쪽 이름이라도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나중에 언젠가 은혜를 갚겠습니다. 이름이라도 좀 알려주십시오. 내 이름? 나 홍씨 역관이야. 나는 홍씨 역관이다. 그럼 안녕 하고 이제 간 겁니다. 홍씨 성을 가진 역관이다 하고 이제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돈을 줘가지고 되게 홍순원이 야 너무 착한 일 했다. 그쵸? 이제 기생이 이제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홍순원이 이제 또라이인 게 줬잖아요. 근데 보통 줬으면 자기 재산을 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공금을 줬어요. 공금.
미친놈입니다. 이거 나라 돈을 줘서. 그러니까 세금을 자기가 사적으로 이제 사신단 갈 때, 야, 니네 사신단 갈 때 쓸 비용이야 하고 이제 선조가 줬는데, 그거를 공금을 지 멋대로 이제 300금이나 적은 돈 아니거든요. 기생한테 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 홍순원 씨가 미친놈이 공금 횡령죄로 잡혀가요. 공금 횡령죄로 깜빵에 갇힙니다. 300금이나 횡령한 죄. 미친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깜빵에 갇히시게 되는데, 근데 이 와중에 이제 선조의 이제 깜빵에 있을 동안 선조의 최후의 주청사가 이제 보내집니다. 주청사. 야, 니네 아까 말했다시피 이거 뭐였죠? 야, 니네 마지막이야. 이번에도 성공시키면 다 죽인다. 요 주청사죠. 그러니까 여권들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근데 여권은 무조건 가야 되잖아요. 말이 통해야 되니까. 여권은 무조건 중국어 할 줄 아는 여권 가야 되는데, 여권들에서 야, 이번엔 내가 봤을 때 200년 동안 한 거 이번에 어떻게 성공시켜? 나 이번에는 실패할 거야. 야, 근데 실패하면 다 죽일 텐데. 나 가기 싫어. 네가 갈래? 야, 나도 가기 싫어. 내가 왜 죽어야 돼? 이러고 있는 사이에, 야, 그러면은 야, 홍수원 제보내자. 야, 어떻게 제 깜빵에 있잖아. 야, 우리가 이거 갚아주면 될 거 아니야. 갚고 여기 깜빵에 있는 애니까, 야, 네가 대신 가. 어차피 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네가 가라. 그러니까 홍수원도, 야, 어차피 깜빵에서 죽느니, 이거 실패해서 죽느니 거기서 거기야. 차라리 나 인생 한 방 한번, 오케이, 내가 갈게 해가지고 홍순원이 요 최후의 주청사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얘가 공윤금 횡령했던 그 300금, 요 여권, 가기 싫었던 여권들이 전부 다 한 푼, 두 푼씩 모아가지고 갚아줘가지고 이 300금을 갚아줘요. 겨우 깜방에서 탈출한 홍순원이 이제 주청사를 갑니다. 사실상 이제 죽으러 가는 거죠. 이렇게 홍순원이 이제 공금횡령죄 깜빵 가다가 뭐 하는 동안, 홍순원이 자기가 공금횡령죄를 잡혀가면서까지 도와준 그 기생 있잖아요. 그 기생은 이제 자기 엄마 아빠의 장례를 성공적으로 치려고 이제 기생 신분에서 탈피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얘가 석성이라는 사람의 이제 아내가 돼요. 어떻게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아내가 됐는데, 얘가 이제 중국의 이제 명나라의 고위 관료거든요. 이제 명예 관료예요, 명예 관료. 그래가지고 얘가 석성한테 이제 기생해서 이제 부인이 된 거죠. 다시 양반 신분 회복한 겁니다. 얘 부인이 석성한테, 야, 자기가 되게 막 힘든 일이 있었는데, 막 기생되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때 홍씨 역관이 홍씨를 가진 역관이 자기한테 300금이나 줘가지고 도움을 줬다. 너무 감사한 분이다. 그러니까 석성이, 야, 그런 일이 있었어? 홍씨 역관 누군지 몰라 정말 의로운 대단한 사람인걸?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역관이면 한번 언제가 또 명나라에 올 텐데, 언제 홍씨 역관 가진 사람이 있다면 다 불러와. 홍씨 역관이 있다면은 불러와가지고 내가 크게 대접해야겠군,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최후의 주청사가 오고 거기에 있었던 역관이 홍씨라는 겁니다. 홍씨 역관? 해가지고 보니까 홍순원 맞아요. 얘 맞네 해가지고 석성이 사람 불러다가 환영합니다 하고 이제 막 되게 잘 대접해 주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조선에 사신단이 오면은 중국의 이제 신하들은 되게 무시하거든요. 낮은 나라에서 왔다고 하면서 되게 무시했었는데, 환영합니다 하고 막 되게 잘 대접해 주니까 홍순원도 놀라고, 그 주청사 얘들도 다 같이 놀래. 신하들, 야, 우리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지? 함정 받았나? 우리 잡혔나? 이러고 있었는데, 그래서 다 어리둥절하면서 막 즐기고 있는데, 얘가 나왔다는 겁니다. 석성하고 부인이. 그래가지고 홍순원이 놀라가지고, 높으신 분이네 이러고 있는데, 석성이 와가지고, 홍씨 역관, 자네가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의로운 사람 내가 처음 봤어. 내가 내 아내한테 다 들었지. 내 아내를 도와준 사람 당신이라면서 진짜 너무 고맙다. 너 너무 대단한 사람, 짱짱맨 존경해요. 해가지고 막 대접해주는 겁니다. 홍순원을. 그래가지고 우와 이러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끝났으면 모르겠는데, 요 석성이 알고 보니까 중국의 고위 관료잖아요. 명나라의 고위 관료잖아요. 근데 얘 직책이 뭔가 하고 보니까 예부상서입니다. 예부상서.
예부 상서가 뭐지 할 수 있는데, 지금으로 따지면은 이게 교육부 하고 외교부 장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 요 종계 변무 관련해서 이제 그 책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걸 총괄 책임자가 석성이었던 거예요. 얘가 그 총책임자. 그 장관이야, 총책임자. 우와, 땡 잡은 거죠. 그래가지고 맞아, 이제 홍순하고 이제 최고의 주청사 애들 석성한테 우리 이러저러 해서 왔는데 이거 좀 도와주세요. 우리 종계 변무 이거 요거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석성이 오케이 내가 바로 들어줄게 해가지고 200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일을 석성이 강력 주장해가지고 다른 신하들이 그 옛날에 안 고친 이유가 있겠죠 라면서 반대를 하는데 석성이 고쳐야 됩니다 하고 강력하게 주장을 해가지고 한 달 만에 해결을 하게 됩니다. 한 달 만에 해결을 해요. 200년 동안 못한 거를. 우와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홍순원 돌아가는데 이제 요 부인이 홍순원한테 따로 이제 비단 같은 것도 챙겨주고 너무 감사했는데 제가 그때 300금 받았던 거 그만큼 이제 막 선물도 주고 막 해가지고 홍순원은 명예와 부를 전부 다 얻고 영웅이 돼서 조선으로 돌아갑니다. 나라의 영웅이 된 거죠. 영웅. 최고의 외교관, 최고의 통역관, 최고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그 1부 때 보시면 공신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공신. 요 공신에 홍순원도 포함이 되는데 이게 중인 최초 공신입니다. 중인 중에서 역관 최초의 공신, 역관 중에서 최초로 이제 공신에 봉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분도 상승해야 돼. 신분도 상승하는데 이제 중인 신분이었는데 이제 양반 신분으로 이제 신분도 상승하게 돼요. 완전 인생 핀 거죠. 한 번 공신하면 그냥 쭉 잘 산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뭐 잘못 저지르지 않는 이상 되게 우대받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칭호도 생기는데 칭호도 이제 당릉군이라고. 네, 당릉군 홍순원이 된 겁니다. 당릉군 홍순원 해가지고 우와 양반 됐고 막 엄청 돈도 많이 벌었고 그 다음에 명예도 얻었네. 완전 인생 커리어 하이 찍은 거죠. 그래 이렇게 한 달 만에 종기 변무를 해결하고 이제 홍순원은 이제 공금 횡령한 미친 짓을 통해서 이제 영웅이 되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석성이 이 일을 통해서 조선에 되게 호감을 가지게 됐나 봐요. 이후에 이제 선조되잖아요. 요 종기 변무가 해결하고 얼마 안 있어서 이제 그 사건, 이제 그 전쟁이 터지게 되죠. 임진왜란. 임진왜란이 터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막 내려오는데 막 일본들이 미친듯이 쳐들어오니까 이게 순식간에 뚫리잖아요. 그러니까 명나라에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너무 심하게 뚫린 게 조선이 진짜 저항 한번 못 해보고 다 그냥 죽어나가니까 명나라를 의심하는 거예요. 오히려 야 얘들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렇게 빨리 뚫리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조선 예전에 막 당나라하고 막 수나라하고 싸웠었던 그걸 생각을 한 거니까. 그때 그 고려의 후예들, 우리 중국을 몇 번이고 막아놨던 그 고려와 고려의 후예들인 조선, 이렇게 빨리 뚫린다고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뭐라고 의심하냐면은 얘들이랑 외랑 힘을 합쳐가지고 명나라를 치려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까지 하게 됩니다. 조선 얘네 우리 배신한 거 아니야? 이런 의심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이 명나라 도와줘 이러는데 웃기지 마. 니네 계략이지? 안 믿어! 막 이런 여론들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아니, 망했네 이러고 있었는데 그때 석성이 활약을 합니다. 이때 석성이 뭐였냐면은 병부상서였어요. 병부상서. 병부상서가 뭐냐? 병부상서가 뭐냐? 지금으로 따지면은 국방부 장관입니다. 국방부 장관. 자, 진짜 필요할 때마다 그 자리에 가 있는 석성이죠. 이거 이 종기 변무 해결할 때는 예부상서, 그러니까 외교부 장관이었는데 지금 군대 필요하니까 병부상서, 국방부 장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석성이 조선은 그럴 리가 없다. 조선은 이거 할 리가 없다. 조선을 구해야 된다.
조선을 무조건 구해야 돼요. 구해야 돼. 구해야 돼. 국방부 장관이 이러니까 알았다 하고 이제 대규모로 이제 군대를 파병을 하게 된 거죠. 이런 되게 엄청난 활약을 했다. 그래가지고 뭐라 하냐면은 나중에 이제 그 정조 있잖아요. 정조. 조선의 정조. 정조가 뭐라 하냐면은 석성에 대해서 지금 우리 각 모든 백성들이 자기 집에서 석성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는 그런 제사를 지낸다 하더라도 석성이 보낸 지원군 100명보다도 못한 일이다. 그만큼 석성이 엄청난 역할을 했다 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당시에 명나라 같은 경우, 이 당시에 조선은 명나라의 제조지은 이제 자기를 새롭게 만들어준 은인 대충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보고 있을 정도였으니까 석성에 대한 이제 조선의 사랑, 석성 너무 사랑해, 석성 너무 감사해요 이런 마음이 되게 컸겠죠. 이 정도로 석성이 엄청난 역할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석성의 끝이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요 석성이 마무리가 좀 안 좋았는데 어쨌든 국방부 장관이었고 요 전쟁에 대해서 총 책임자였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전쟁 중간에 이제 강화 협정 해가지고 이제 협정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석성이 우리 쪽에서 이제 협상할 사람으로 이제 심유경이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요 심유경이 신분은 천한데 되게 그 조선에 자기가 되게 밝습니다. 자기가 해서 그 강화 협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는데 얘가 실패를 해요. 심유경이 실패를 해가지고 얘가 이제 쫄아서 튀다가 잡혀가지고 막 얘가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석성까지도 이제 불똥이 튄 거죠. 야, 쟤 누가 추천했어? 얘 실패한 놈 누가 추천했어? 제가 했는데 야, 너도 깜빵이야 해가지고 석성도 책임을 지고 깜빵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 실패하는 것도 있고 이제 조선에서 이제 많이 다쳤으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 너 깜빵이야 해서 석성도 깜빵에 갇히게 되는데 석성이 이제 선조한테 헬프미 해요. 헬프미. 선조 헬프미 그 구명활동 나 구해줘 이거 좀 사신 좀 모델 좀 해줘 얘기를 하는데 선조가 이때 당시 이제 명나라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있었어요. 안 그래도 지금 명나라가 빡쳐가지고 지금 군대 빼면 우리 망하는 건데 여기서 석성 구하겠다고 뭐 나섰다가 말력제가 빡쳐서 군대 빼면 어떡하지? 걱정을 해가지고 미안하지만 I'm sorry 해가지고 이제 거절을 하게 됩니다. Sorry I can't 해가지고 이제 석성이 이제 그렇게 이제 깜빵에서 이제 옥사합니다. 옥사. 깜빵에서 죽게 돼요. 안타깝죠. 조선 열심히 도와줬는데. 근데 이제 선조도 많이 미안했나봐요. 선조도 많이 미안했는데 그래도 나중에 이제 자기 아빠가 이제 깜빵에서 죽어버렸으니까 석성의 아들들하고 이제 조선으로 귀화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석성의 아들하고 가족들이 막 조선으로 넘어와서 귀화하게 되니까 현조가 두 팔 벌려서 환영합니다 하는 거죠. 예전에 석성이 이제 홍순원한테 했던 것처럼 이제 석성 환영합니다 해가지고 석성 그 아들들한테 되게 지원 많이 해줘가지고 이제 해주석씨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제 완전 조선으로 귀화했어요. 그래서 한국인 된 겁니다. 조선인이 된 겁니다. 해주석씨의 이제 시조가 이제 석성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해주석씨가 탄생했다. 끝! 이렇게가 이제 홍순원의 이제 야사 스토리입니다. 너무 되게 극적이고 엄청나죠? 근데 이거에 대한 진실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야사는 이제 좀 뻥이 있어요. 이게 정사가 아니다 보니까 진짜 진위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다시 보자면은 여러 가지 정사하고 좀 대조를 해봤을 때 이 이야기는 이제 뻥일 가능성이 높다. 재미는 그냥 하나의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인 부분도 있어요. 사실인 부분도 있고 100% 뻥은 아니고 일단은 팩트 체크를 해보자면은 일단은 홍순원 얘부터 팩트 체크를 해보자면은 얘가 공금 횡령해가지고 뭐 깜빵에 갇히고 이건 다 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홍순원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명나라 최후의 주청사를 갔던 거는 이 홍순원이 그 당시에 역관들 중에서 좀 알아주는 좀 인지도가 있었고 좀 대장 느낌 나는 역관이었기 때문에 좀 간 경향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 홍순원이 이제 공신이 된 것도 맞거든요. 공신이 된 것도 맞는데 요것도 선조가 너무 기쁘니까 이제 중인인데도 임명을 시켜준 되게 특이한 케이스여가지고 홍순원이 이렇게 야사에 오르지 않았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있고, 충격적인 건 좀 석성이거든요. 석성. 석성은 예부상서를 한 적이 없습니다. 기록상 석성이 예부상서를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예부상서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석성은 이 당시에 종기변모할 최후의 주청사 왔을 때 석성은 뭐하고 있었냐면은 장거정이라고 이제 그 당시 명나라의 실권자가 있거든요. 그 장거정하고 싸워가지고 좀 밀려나가지고 이제 백수였어요. 백수. 쉬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이제 종기변모 일 관련해서 얼마나 그렇게 크게 영향을 끼쳤는지는 사실 현실적으로 힘들죠. 종기변모에 막 한 달 만에 해결 막 이런 걸 하기에는 아무래도 백수 상황이다 보니까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거 맞아요. 병부상서 했던 거 맞아요. 병부상서로 이제 임진왜란 요건 사실입니다. 요건 사실이에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제 선조가 그 석성을 되게 높이 평가했던 것도 이 종기변모 관련 해결이 아니야 요 임진왜란 관련해서 큰 도움을 줬던 거를 이제 선조도 높이 평가한 거기 때문에 석성이 조선을 되게 믿었고 좋아했고, 이렇게 병부상서로서 임진왜란 때 큰 도움을 줬다가 이제 심의경이 실패로 이제 감옥에 갇혀서 죽었고, 그 후손들이 와가지고 이제 해주 석씨 만들었다. 요건 사실입니다. 임진왜란 관련된 석성의 기록들 맞지만 예부상서로서 이제 한 달 만에 종기변모를 해결했다. 요거는 이제 뻥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홍순원의 이제 야사, 종기변모 관련된 야사였고요. 네,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